당신은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다가 무릎이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고 푹 쓰러질 뻔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집 안바닥처럼 안전해 보이는 공간에서도 작은 미끄러짐이나 삐끗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질까 두려워 운동을 피하곤 합니다. 움직이다가 더 다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움직임을 피할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고 관절은 더 굳어지며 결국 뼈는 더 약해집니다. 오히려 몸을 적절히 쓰고 자극해주는 것이 뼈와 관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 알려진 통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골다공증이 있으면 운동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적당한 자극은 뼈 세포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무리한 격렬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설계된 작은 움직임들은 오히려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운동을 멈춘 분들은 몇 달 만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며 결국 골절로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신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안정적인 걸음걸이와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72세 여성분이셨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뒤 무서워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어 걷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작은 미끄러짐에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 재활 과정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움직여야 뼈가 산다. 매일 10분씩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가볍게 제자리에서 발끝 들기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같은 선택 앞에 서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몸을 굳히실지 아니면 작은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하실지 말이지요.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왜 운동을 피하면 뼈가 더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뼈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운동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선생님,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입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그 두려움이 하루하루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균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근육들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결국 몸을 지탱해줄 힘이 사라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임상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68세 남성 환자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거의 1년간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걷다가 넘어질까봐 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근육이 줄어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충격에도 큰 골절이 생길 위험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멈춘 노년층은 단 2-3개월 만에 뼈 밀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균형 감각 역시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뼈 손실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행동이 뼈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견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너무 고령이거나
골절 이력이 있는 환자는 운동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동작은 분명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대체적인 합의는 분명합니다. 운동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안전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뼈와 관절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뼈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활동을 멈춥니다. 마치 햇빛을 받지 못한 화분이 시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가?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뼈와 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피하는 순간 당신의 뼈는 더 빨리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뼈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작은 운동이 어떻게 골절 위험을 줄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뼈는 늘 혼자가 아닙니다. 뼈를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직접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져나가면 뼈는 외부 충격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넘어지려는 몸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발달해 있으면 몸이 흔들릴 때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무릎 관절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덜 실립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골다공증 환자라 하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골절 확률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저절로 줄어드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요.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넘어질 위험과 골절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입니다. 즉, 근육은 뼈의 외벽이자 방패 같은 존재인데 나이와 함께 이 방패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제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74세 여성분이셨는데 나는 뼈만 약한 줄 알았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늘 걷는 것이 힘들다며 집에만 계셨는데 결국 작은 발목 삐끗으로 허벅지뼈가 골절되어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걷는 자세와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뼈를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근육이었다라는 말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근육은 한번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멈춘 지 몇 주 만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이를 다시 되찾는 데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는 존재합니다. 일부는 노인의 과한 근육 운동은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도한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은 분명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합의는 분명합니다. 가벼운 근육 운동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고 근육이 깨어나면 뼈는 그만큼 더 안전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소홀히 여기는 걷기와 균형 운동이 어떻게 뼈 건강을 지키는 비밀 무기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걷기만큼 뼈와 관절에 이로운 운동도 드뭅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뼈에는 작은 충격이 가해지고 이 자극이 뼈 세포를 깨워 새로운 뼈를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에게 걷기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빠른 달리기나 점프는 위험할 수 있지만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은 뼈를 지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숨은 무기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변화타를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몸이 대응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균형 운동은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6세 환자분은 늘 나는 걷는 건 자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균형 테스트를 해보니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뒤 매일 의자 잡고 발끝 들기, 벽 짚고 옆으로 다리 벌리기 같은 균형 운동을 하셨는데 석 달 만에 걸음걸이가 한결 안정되어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넘어질까 두렵지 않아요 라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균형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낙상 예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스스로 더 많이 움직이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는 곧 근육 강화와 뼈 건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균형을 잃으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걷기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걷기와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뼈와 관절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혹은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동작을 해보셨습니까? 단 5분만 투자해도 뼈와 관절이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무릎이 노년기에 가장 취약한 관절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걸을 때 시큰거린다, 계단 오를 때 찌릿하다. 같은 표현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왜 무릎이 이렇게 취약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서 무릎은 하루 종일 체중을 가장 많이 받아내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2-3배, 계단을 오를 때는 그보다 더 큰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문제는 뼈가 약해질수록 이 하중을 버텨야 하는 무릎 연골과 인대, 근육까지 함께 지쳐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무릎 관절통을 더 자주 호소하고 넘어졌을 때 무릎이나 대퇴부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둘러싼 모든 조직을 함께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하겠다며 매일 의자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몇 달 만에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어들고 무릎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작은 미끄러짐에도 골절이 생겨 입원하셨습니다. 재활 후에는 오히려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통증도 줄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아플 때 쉴수록 더 아프다라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쓰면 닳는 관절이 아니라 적절히 쓰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한다는 점입니다. 관절 연골은 움직일 때마다 관절액이 순환하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즉, 적당히 움직여야만 관절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사용은 분명 해롭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는 과도한 활동은 무릎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릎을 보호하려면 운동을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해야 하는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면 쉬기보다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휴식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식단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운동과 영양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영양제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약국 선반에는 뼈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영양소는 뼈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오해가 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만 잘 챙기면 뼈가 튼튼해지겠지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뼈는 단순히 영양소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어서 외부 자극이 있어야만 세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 아무리 충분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세포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햇빛이 있어야 꽃이 피듯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영양분이 제대로 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슘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뼈 밀도가 눈에 띄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운동이 뼈를 활성화 버튼처럼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69세 여성분은 비타민 D랑 칼슘제를 매일 먹는데도 왜 뼈가 약해질까요? 라며 고민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가벼운 의자 일어나기 운동과 하루 15분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이전보다 수치가 좋아진 것을 보고는 운동이 약보다 더 큰 약이었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영양이 가장 기본이다. 운동은 부차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운동이 없으면 영양은 절반밖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요. 저는 이 두 입장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영양과 운동이 함께 해야만 온전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께서도 아마 칼슘제를 챙기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약과 음식은 뼈의 재료일 뿐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뼈와 근육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난 힘든 운동은 안 해도 돼.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안전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고 혈액순환은 떨어지며 뼈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뼈의 자극이 거의 전달되지 않으므로 뼈 세포가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근육 역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은퇴 후 TV와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곤하고 위험하다 하는 생각에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지내셨는데 1년 만에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작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진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혈압도 쉽게 오르며 체내 염증 반응도 높아집니다. 결국 골다공증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이 무리하게 활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앉아있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 관절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과도한 활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의 주된 합의는 명확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고 30분마다 일어나서 2배 3분만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위로 쭉 뻗고 다리를 한두 번 흔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짧고 안전한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뼈와 관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비싼 기구가 아니라 의자, 벽, 그리고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뼈와 근육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가슴 앞에 교차시키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를 15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발목 관절이 단단해집니다. 작은 발목 근육의 힘이야말로 낙상 예방의 숨은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다리 벌리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좌우 각각 10회 반복하면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걸을 때 한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짧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재활 현장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표준 동작들입니다. 제 환자분 중 75세 여성분은 난 운동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다며 주저하셨지만 이 동작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석 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흔들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몸이 나를 더 잘 지탱해준다 하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에 몇 번 해보고는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뼈와 근육은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천천히 변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동작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이나 전문 장비를 사용해야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임상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뼈와 관절은 확실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일어나 한두 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로 운동을 통해 삶이 바뀐 한 75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당신께도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은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 남성분이셨는데 몇 년 전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운동은 끝났구나. 괜히 움직이다 뼈가 부러지면 큰일이지 라며 집 안에만 머무르셨습니다. 외출도 줄이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TV만 보며 보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걸을 때 발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균형을 잃으셨고 결국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운동 안 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졌네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운동부터 권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있었지만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에는 혼자서 1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넘어질까봐 몸을 아꼈는데 지금은 움직일수록 몸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뼈가 약하다고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운동이 뼈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지요.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이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심한 골절 이력 때문에 운동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통증 때문에 오래 걷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면 상황은 반드시 더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과도 닮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멈춰 서 있는 것보다 작은 용기를 내어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골다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생활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는 뼈가 유리처럼 부서지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 믿음은 너무나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일상 활동까지 극도로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은 절대 오르지 않고 장도 잘 보러 가지 않고 집안에서도 조심스러워 걸음을 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반대입니다. 움직임을 줄일수록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뼈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칼슘제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양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재료일 뿐 그것을 실제로 단단한 구조물로 바꾸는 과정은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도 집을 짓는 노동이 없다면 집은 완성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칼슘제를 복용하면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그룹은 칼슘제와 함께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영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도 확인된 것이지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령자에게는 운동이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특히 낙상 경험이 있거나 이미 척추 골절이 있는 환자에게는 활동을 줄이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신중론은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계에서는 운동을 피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와 근육은 더 빨리 무너진다는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혹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뼈와 관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 원칙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지요. 많은 분들이 운동의 필요성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혹시 다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멈칫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와 관절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걱정 없이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하다면 계단 오르내리기를 피하고 대신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를 선택하세요. 통증이 심하다면 횟수를 줄이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입니다. 둘째, 호흡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 숨을 참으시는데 이는 혈압을 높이고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몸을 이완시켜야 뼈와 관절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도구와 환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고 운동할 때는 의자나 벽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세요. 작은 안전장치가 넘어짐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조명이 어두우면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니 밝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80세 여성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늘 맨발로 집에서 빠르게 움직이시다 결국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벽에 손을 대고 운동하시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하면 두렵지 않다는 깨달음을 몸소 얻으신 것이지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만 강조하다 보면 운동 효과가 줄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운동의 효과보다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노년층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3번만 앉았다 일어나도 그것이 당신의 뼈와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삶, 더 단단한 뼈로 나아갈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골다공증과 운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두려움으로 운동을 피하던 마음에서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집 안거실에서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뻣뻣하고 호흡이 가빠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은 점점 익숙해지고 근육은 서서히 힘을 되찾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평지를 걸을 때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자신감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이지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뼈가 약해도 나이가 많아도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물론 완벽한 회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지킬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운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괜찮을까라는 불안 말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 짧은 걸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뼈기, 몸 전체가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자극을 주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쓰러질까 두려워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걸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보세요.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뼈와 근육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